안녕하세요. 별나곤의 별난 책방 별나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청동종입니다. 오트프리트 프루이슬러님이 글을 쓰고 헤르베르트 홀칭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경수님이 옮기고 시공 주니어에서 편했습니다. 오트프리트 프루이슬러님은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라이헨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나가 혹독한 고생을 치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낸 뒤에는 독일로 이주하여 메넨 대학을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다가 본격적으로 동화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1956년 꼬마 물류정으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 197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실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왕도둑, 호첸플러츠, 크라바트, 꼬마 마녀 등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헤르베르트 홀칭님은 독일 서부에 위치한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리어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미오비, 간판, 광고판 제작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칼슬루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뒤이어 트리어 국립예술공예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해왔으며 청동종을 비롯해 크라바트, 힘센 바냐의 모험 등 프로이슬러의 작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옮기니 조경수님은 연세대학교 보고동문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한독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번역가로 저작권자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난 커다란 털북숭이 곰이다, 길 잃은 무지개 물고기, 빈둥빈둥 투니스 왕 등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러시아에서 한 농부가 밭을 밟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쟁기가 땅속에서 무언가에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청동으로 된 고리였고 고리에는 아주 무거운 게 달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고리에 밧줄을 걸고 황소를 몰아 밧줄을 끌어당기게 하였습니다. 황소는 물을 뽑을 때처럼 아주 쉽게 쑥 뽑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땅속에서 나온 것은 초록빛의 청동종이었습니다. 청동종은 온 세상에 그 어떤 종보다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달려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이반이 밭에서 청동종을 발견했어! 하지만 누구도 그 종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놀라운걸? 이건 기적이야! 농부 이반은 황소에게 풀 한 다발을 상으로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들 말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기적에 틀림없어. 기적이고 말고. 곧 마을 사람들은 손도끼를 가져와 청동종을 매달아둘 나무탑을 지었습니다. 청동종은 1년에 12번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얼마나 큰지 멀리 있는 이웃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으면 한동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잊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잊었으니까요. 또 병든 사람은 병이 한결 가벼워졌고 슬픈 사람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청동종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종이었습니다. 이반의 청동종에 대한 소문은 그 나라를 엄하게 다스리던 욕심 많은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동종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야. 당장 그 종을 가져와 내 성의 가장 높은 탑에 걸어야겠다. 곧 황제는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반의 마을로 갔습니다. 농부들은 황제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청동종을 가져가지 마옵소서. 이 종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니 여기에 있는 게 마땅합니다. 황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너희 것이라고? 욕심이 크구나. 당장 종을 끌어내려라. 청동종에 있을 자리는
내 성의 높은 탑이야. 내가 황제인데 누가 감히 내 말을 어기느냐?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청동종을 끓여내렸고 병사들은 철심을 박아 만든 튼튼한 떡갈나무 수레에 초록빛 청동종을 실었습니다. 병사들이 말 6마리를 수레에 매자 황제는 곧바로 헤랴!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들은 좀처럼 수레를 끌지 못했습니다. 수레를 끌기엔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황소 12마리를 가져와! 이번엔 하겠지. 황제의 명령에 병사들은 황소 12마리를 수레에 맸습니다. 황제는 직접 채찍을 휘두르며 황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야! 자, 어서 가자! 황소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는 힘차게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뼘도 말입니다. 욕심 많고 엄한 황제는 병사들에게도 수레를 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의 대장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장, 너는 뭐 하고 있어? 함께 끌라고! 많은 병사들과 대장이 힘을 합쳐 수레를 끌었지만 종을 실은 수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동종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황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청동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황제는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이보아, 가장 단단한 망치를 가져와 저 종을 깨부숴라. 산산조각 나도록. 청동종이 나를 위해 울리지 않는다면 다시는 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야. 대장장이는 황제의 명령대로 청동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곧 청동종의 깨진 조각들이 온 들판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욕심 많고 엄한 황제는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방은 들로 나갔습니다. 겨울이 코앞에 닥쳤고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더 추워지기 전에 잘게 부서진 청동 조각들을 원래 있던 밭에 묻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들판이 온통 작고 귀여운 청동종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청동 조각들 하나하나는 둥글고 완벽한 작은 종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반은 작은 청동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앞치마에 주워 담아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청동종을 말에 매달았습니다. 그 뒤로 말들이 썰매를 끌고 갈 때마다 청동종이 울리는 소리가 눈 높이 넓은 나라에 널리 퍼졌답니다. 별나군이었습니다.